머리로 떨어지는 포탄과 파편, 시신을 파먹는 쥐, 넘쳐나는 배설물과 쓰레기, 쏟아지는 빗물에 전신을 뒤덮는 진흙더미, 그리고 점점 썩어가는 발. 단 며칠, 몇 시간도 내가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최악의 상황.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들이 죽음의 덫이라 불리는 참호 속에서 겪었던 삶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4년이란 긴 시간 동안 지옥과 같은 참호전으로 바꾼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세계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8월, 그날의 전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부터 독일군은 중요한 작전 계획을 준비를 합니다. 19세기에 독일이 통일하면서 독일이 순식간에 유럽의 강대국이 됩니다. 그리고 보불전쟁에서 프랑스를 격파하면서 프랑스에게 그야말로 치욕을 안겨주고 알사스 로렌 지방을 빼앗아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온 유럽사가 이 신흥강국 독일을 잡아야 된다라는 외교적 군사적 목표가 집중되게 됩니다. 독일도 그걸 알았죠. 러시아와 프랑스가 동맹을 맺게 되니까 동쪽과 서쪽 양 전선에서 독일을 침공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1884년에 독일군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납니다.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프랑스가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맺은 겁니다. 결국 서쪽에는 프랑스, 동쪽에는 러시아라는 최강대국이죠. 초강대국이 독일을 견제하고 있으니까 전쟁이 벌어진다면 독일이 이 양면 공격에 처참하게 패배할 거라는 건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독일군의 참모총장이었던 슐리펜은 이 양면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한 작전을 구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하자마자 독일군이 세상을 놀라게 했던 슐리펜 계획입니다. 슐리펜 계획의 핵심은 프랑스와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할 수는 없으니까 먼저 프랑스를 쳐서 항복시키고 그 다음에 전력을 집중해서 러시아와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왜 먼저 프랑스를 공격하느냐? 러시아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러시아군이 독일까지 오는 데는 최소 6주에서 8주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에 동부에는 최소한의 병력만을 놔두고 전 병력을 프랑스로 집중시켜서 단기간에 프랑스를 함락시키고 그리고는 전 병력을 다시 동부로 빼서 러시아를 막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봤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프랑스도 나폴레옹을 배출한 유럽의 초강대국인데 아무리 독일이 전력을 투입한다고 그래도 프랑스를 어떻게 6주에서 8주 만에, 사실은 6주 8주도 아니고 42일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계획이 나중에 프랑스에 누설이 됐는데요. 프랑스에서 비웃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해봐라. 다 우습게 봤어요. 또 그렇다고 준비를 안 한 건 아니고 프랑스하고 독일 국경지대에 요새를 세우고 철벽 방어를 하니까 프랑스가 약한 나라도 아닌데 니들이 와봤자 우리는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40일 만에 이기니? 그런데 1914년 8월 1일에 실제로 전쟁이 시작되자 독일군이 잘 방어되고 있는 프랑스 국경으로 공격해 온 것이 아니라 룩셈부르크와 벨기에, 그러니까 북쪽으로 우회해서 위에서 아래로 치고 나오는 대우회 작전을 시작한 거죠. 당시 독일 황제 빌헬름은 승리를 자신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쟁터로 출발하는 군대에게 낙엽이 지기 전까지 집에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북부를 침공했던 독일군이 예비군이었어요. 프랑스군은 독일군이 예비군을 동원해서 우회 작전을 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생각하는 예비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시는 예비군을 동원해서, 그것도 수십만, 백만을 동원해서 대규모 전면전을 치른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침공, 기습 작전은 초반에는 완전히 성공합니다. 그러나 벨기에에 도착하면서부터 슐리펜 계획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게 돼요.
슐리펜 계획이 어긋나는데도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벨기에의 거센 저항입니다. 독일군의 원래 계획은 3일이면 벨기에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벨기에가 나라도 작고 군대도 얼마 안 되니까 금방 될 것이다. 벨기에를 침공한 독일군은 무려 76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벨기에, 특히 리에주 같은 주요 요새하던 도시들은 끝까지 저항을 하게 됩니다. 결국 3일 만에 벨기에를 통과하려고 했던 독일군의 계획은 실패하고 12일이 지난 다음에야 통과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완전히 점령을 못해서 상당수 요새는 그냥 놔두고 통과하게 됩니다. 이때 독일군들이 이제 분노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지체가 되니까 무차별적으로 벨기에 시민들을 공격하고 학살극도 벌이고 독일군의 초반 전쟁의 이미지를 바꾸는데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이에 그동안 중립을 지키며 지켜만 보던 영국도 독일이 중립국인 벨기에를 침략해서 국제조약을 어겼다, 또 학살극도 벌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면서 해협을 건너서 본격적으로 전투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벨기에에서 12일을 지체한 것은 슐리펜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슐리펜 계획은 원래 우회하는 데 주력이 있어야 되고 좌익은 보조 공격이에요. 사실은 유인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은 최대한 약화시켜가지고 프랑스가 공격을 해오면 오히려 뒤로 빠져라. 그래서 우회한 군대가 완전히 프랑스군의 뒤를 감싸버려야 되니까 프랑스군이 앞으로 진격해주면 더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약화를 시켜야 되는데 당시 참모총장이었던 몰트게, 그 몰트게가 심장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뭘 하다가 좀 불안한 일이 생기면 이분이 이제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익에서 부대를 빼서 좌익으로 이속시켜줍니다. 그것도 제일 강력한 사단 4개를 빼줍니다. 요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보강을 해줄 수는 있는데 제일 강력한 부대를 빼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회고록에서 자기를 변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대몰트게와 소몰트게가 있는데 대몰트게는 위대한 천재였고 명성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살 삼촌하고 비교를 당해서 아마 그런 얘기 맨날 듣고 살았나 봐요. 네 삼촌은 안 그랬는데. 그러나 비렐름 2세가 그대 삼촌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이러고 이제 가버린 거예요. 본인 말로는 그때 자기 몸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잘못된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우회 공격해야 되는 부대가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우회를 한 게 아니라 가면서 이렇게 화살표처럼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빡빡해도 가다 보면 부대 간격이 점점 넓어지게 되죠. 그러면 넓어진 데다가 뒤에다 부대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 부대가 없는 거예요. 독일군은 파리로 가까워 올수록 부대 간격이 넓어지니까 고지가 가까워질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태가 초래하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전쟁사에서 실패하는 건데요. 상대방이 변한다는 걸 예측을 못해요. 그럼 프랑스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프랑스가 전쟁도 해본 적이 없고 옛날부터 전쟁은 못하는 나라고 군대도 형편없고, 근데 프랑스가 사실 독일보다 더 오래 유럽의 강대국이었습니다. 프랑스쯤 되는 나라는 마지막에까지 바보같이 당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당시 우익으로 공격해오는 독일군의 제일 문제는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어마어마하게 멀리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깥쪽의 애한테 과부하가 걸리고 프랑스군이 그걸 알았어요. 이 바깥쪽으로 오는 쪽 애들을 치자. 그래서 거기다가 육군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클루게라는 장군이 지휘하던 1군인데 이 1군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영국군하고도 싸웠다 육군하고도 싸웠다 막 정신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옆에 있는 2군 보고 도와달라고 그래요. 안 도와주죠. 둘도 사이가 끔찍하게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하루에 30km, 40km씩 행군을 하니까 그 마른 강에 도착했을 때는 50% 이상이 전투를 할 수 없을 정도다, 걷지도 못할 정도다라고 해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이때 몰트게가 예비대를 투입해서 클루게를 지원했더라면 전황은 바꿔지는 거였는데 그 예비대를 투입하려고 했는데 러시아군이 갑자기 동부전선에 나타난 겁니다. 6주, 8주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3, 4주 만에 나타났어요. 왜냐? 프랑스가 너무 급해지니까 러시아 보고 빨리 와달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러시아군도 사실은 걷지도 못할 정도로 탈진 상태로 프랑스를 도와라 그래서 전술의 모든 기본을 무시하고 달려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동부전선에서 또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근데 원래 계획은 동부전선은 조라였어요. 괜찮아. 싸움을 어떻게 한 대도 안 맞고 이겨. 이긴 다음에 때리면 돼.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막상 군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한 번만 이기면 베를린까지 함락되게 생겼어요. 예비대로 투입하려는 2개 군단을 동부전선으로 보내게 돼요. 이게 치명적인 실수가 된 게 동부전선으로 보낸 2개 군단이 도착하기도 전에 독일군이 이겨버려요. 물론 이건 인간이 예상할 수 없는 승리였지만 어쨌든 간에 2개군을 보내버립니다. 자, 이렇게 돼서 1군과 2군이 파리 동쪽에 있는 마른강을 향해서 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쯤 되면 프랑스군이 이 상황을 알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프랑스 파리 주변에 있는 예비군을 다 동원해서 단기간에 군대를 파견해서 마른강 방어선으로 투입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군대를 빨리 옮기는 방법은 철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마른강에는 철도가 없어요. 어떡하지 그럴 때 영화 같은 이제 비법을 쓰는데 택시하고 버스를 다 모아가지고 택시에는 병사들을 태웁니다. 이렇게 태워서 택시 기사들이 40km 떨어진 마른강까지 병사들을 실어 나르는 겁니다. 단 이틀 만에 파리의 택시 운전사, 버스 기사분들께서 5개 대대 규모인 6,000명의 병력을 마른강에 투입하게 됩니다. 딱 병력을 배치했을 때 독일군이 도착한 겁니다. 지쳐 떨어진.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대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군이 대단했던 게 사실은 이깁니다. 그래서 밀고 들어갈 기회가 생겼는데 이 마른강 전투를 하려다 보니까 1군하고 2군이 또 이제 지멋대로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 참모총장 하던 몰트게가 이게 지금 거의 끝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되니 막 궁금해가지고 전권 중령을 보내요. 계급 불문 대통령에 준하는 결정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전권대사예요. 여기서 결정적이었던 게 그 사람이 헨치 중령이라는 사람인데 전선에 한 번도 안 나간 정보부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딱 봤는데 마침 1군하고 2군이 막 이렇게 싸우니까 뭐 좀 어그러졌겠는데 거기에 영국군 부대가 길을 잃고 잠깐 들어와요. 그거를 항공정찰하고 어떤 거 보니까 1군하고 2군이 너무 벌어졌구나. 그런데 이 사이로 영국군이 파고들었구나. 1, 2군은 끝난다. 그렇게 후퇴하고 그 사이에 프랑스군은 뒤에 후방에서 계속 병력이 와서 병력이 보강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대로 된 반격도 아니었고 1, 2군 사이도 그 위험한 정도는 아니었다. 근데 사실 헨치 중령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그런 걸 맡긴 게 잘못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놨던 게 실수였죠. 모든 전쟁은 마지막 순간이 가장 위험해요. 실제로 전투를 하다 보면 병사들이 이제는 끝이다. 절망적이다. 총알이 떨어졌다. 그때가 적도 무너지기 직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쟁은 마지막 순간에 불타오르기 때문에 그 불타오르는 순간에 혼돈,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고 그때 해결할 수 있는 지휘관이 탁월한 지휘관인데 계속 최악의 수를 뜬 거죠. 전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결정을 지으라고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몰트게가 심장이 떨어졌는지 뭐 안 떨어졌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변명할 수 없는 큰 실수였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독일군의 마지막 공세가 주춤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마른 전투가 독일군의 패전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프랑스는 파리 함락이라는 재앙을 면한 것일까? 독일은 파리 함락에 실패했지만 2차 공세를 감행해서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된 것일까? 아닙니다. 이때부터 진짜 1차 세계대전의 지옥이 시작됩니다.